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64년 5월에 환율 현실화 조치가 발표되기까지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일 환율 제도가 채택된 시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수출 진흥 정책의 변화와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5월 환율 현실화 조치를 기반으로 단일 환율 제도가 사실상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출 진흥 정책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시행된 가장 중요한 수출 진흥 정책은 수출입 링크제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복수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1950년대의 수출은 정부의 공정 환율로 유인되었다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으로 수익이 높은 특정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권과 링크되어 장려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수출 상품 모집 자금과 이것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수출 금융이 있었지만 이 규모는 크지 않았고, 재정 부문을 통한 지원은 수출 장려 보조금이 1955년에 한 차례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외환예치제를 제도적 기반으로 한 수출입 링크제가 수출 활동을 장려한 거의 유일한 유인장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 환율 제도의 확립을 위해 시행된 1961년 초 환율 인상은 두 가지 점에서 수출 진흥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외환 관리 제도가 외환 매각 집중제로 변경되면서 수출입 링크제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외환을 매각한 수출업자에게 외환 증서를 발행하고 이 외환 증서의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이런 조치가 단일 환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박정희 정부는 1961년 7월에 외환 증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1962년 수출 실적이 목표에 뒤달하자 1963년 1월에 다시 수출입 링크제를 도입했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로 단일 환율 제도가 확립되면 폐지될 운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1964년 5월에 단일 환율 제도가 확립되자 수출입 링크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출입 링크제를 대신하여 다양한 수출 진흥 정책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행된 수출금융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공정환율의 인상으로 수출 달러당 융자액이 인상되었고,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950년대에는 전무했던 관세와 조세를 통한 지원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1959년 10월부터 시행된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1960년대에도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게다가 1950년대에 물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출 상품이 1961년부터 과세 품목에 포함됨과 동시에 수출 상품의 면세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출업의 경우 1961년부터 영업세가 면제되었고, 수출 소득에 대해서는 1961년부터 소득세의 30%가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1961년 9월에 수출 장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수출 채산이 맞지 않아 수출하지 못하는 상품을 지정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61년 환율 인상과 함께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은 재정과 금융을 통한 지원 정책이 크게 강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율이 인상되어 시장 실세를 반영하면서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 공정환율의 역할은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정환율은 민간 기업의 수출 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1961년과 1964년의 환율 인상으로 공정환율은 민간 기업의 수출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율만으로는 기업의 수출 활동을 전적으로 유인할 수 없어 앞서 설명한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했던 것입니다. 1961년 이후 수출 지원 정책은 재정 및 금융 면에서 다양화되었는데 1964년 환율 현실화 조치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표는 1964년에서 1966년 중에 금융 부문에서 시행된 수출 지원 정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1963년까지 시행되었던 수출금융은 수출 어음 할인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금리는 이전보다 더욱 하락해서 6.5%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출 어음 할인을 제외하고는 1964년 이후에 대부분 새로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출용 원자재 수입자금, 수출산업 육성자금, 수출산업 운영자금, 수출산업 전환 시설자금 등은 전부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대상 지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수출 지원 정책이 다양화되는 것은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면제는 수출용 시설재 수입에도 추가 적용되었고 조세 지원은 수출업자에 더해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에게도 적용되어 영업세가 면제되었고 수출 산업에 대한 특별 가속 상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단일 환율 제도가 확립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은 재정 금융을 통한 자동적인 지원 정책으로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과 수출 지원 진흥 정책이라는 주제하에서 1950년대 후반 이후 복수 환율제가 단일 환율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고도성장기의 수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